안녕하세요. 바이오소프트입니다.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2시에 시작을 할게요. 한 1분 뒤에. 오늘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실 줄 몰랐어요. 저희 회사 줌 계정이 100분밖에 안 돼서 송구스럽네요. 못 오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15분 전부터, 20분 전부터 미리 와주셔서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만큼 기대되는 세미나가 돼야 될 텐데 좀 걱정이 앞섭니다. 그 메일로 보내드린 것처럼 이렇게 교육이 아니고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 또는 아, 데이터 안정성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 준비 사항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이제 서로 이제 정보를 공유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소개 이 정도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일단은 PPT를 공유하고요. PPT는 저희가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뭐 제공하는 걸로 하고요. 근데 이게 뭐 교육 자료나 강의 자료처럼 그렇게 완성도가 높지 않아서 좀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이 지금 이제 식약처 평가 지침에 따라서 시스템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이제 이미 운영하시는데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식약처가 보고 있는지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말씀드리고 또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시는 업체들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세미나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재 뭐 실시간 양방향으로 대화가 할 수 없으니까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메일로 주시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회신 드리는 쪽으로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최대 이슈가 식약처에서 발표한 또 행정 지시하고 22년도 GMP 주요 추진 정책 방향에 데이터 안정성 평가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올해 6월 30일까지 신약, 무균의약품 또는 의약품 동등성 확보가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데이터 안정성 평가 지침에 나와 있는 평가 기준에 적합하도록 4대 기준서 안에 해당 내용을 반영해서 기준서를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 게 넘버 원이고, 근데 저희 생각에는 뭐 규정하고 SOP 구축하시는 거는 뭐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또 필요하신 부분은 도움 받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가장 임팩트가 있는 게 지금까지 확보하고 계시는 제조 관리 및 품질 관리 자료 중에 이슈가 있는 자료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식약처에서 그동안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면제부를 안 주셨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뭐 카파나 개선활동 계획을 세우셔서 점검하시고 뭐 언제까지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개선활동 계획을 가지고 실사를 받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인지를 해서 그거에 대한 뭐 보완도 저 후반부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중요한 건 이거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뭐 3년 주기로 실사를 받으시는데 올해 지금 현재 특별 약물 감시를 받으신 업체 중에 지금 주사제 쪽에 불시 방문을 하셔서 불시 실사를 받은 회사가 몇 개 있으시죠. 올해 예정된 것보다 4에서 5개월 빨리 식약처가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뭐 저보다 정보가 빠르실 수도 있고 아직 정보를 접하지 못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회사, 지금 뭐 식약처가 발표한 대로 아침에 당일날 와서 전화하고, 정문에서 전화하고 들어가서 바로 실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특별 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은 어떻게 결정했냐고 지금 실사 받으신 업체한테 여쭤봤는데, 외주 품목이 많은 회사, 그리고 생산 품목이 많은 회사 순으로 해서 식약처가 자체적으로 우연 평가를 하셨대요. 그래서 우연 점수가 높은 회사 순서대로 실사를 앞당겨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인폼을 제가 어느 공장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3조 하셔서 좀 더 약간 서둘러서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반면 지금 7월 달 전에 실사를 받으시는 회사들은 이 법이 7월 1일부터잖아요. 약간의 또 미리 받은 괴로움은 있지만 약간의 법이 적용되기 전에 받았기 때문에 유연한 부드러운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점은 조금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뭐 아시는 분은 보셨겠지만 GMP 강화법이 국회의를 통과했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GMP 실사 자료를 오픈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발 방지를 하겠다는 취지인데 우리들한테는 대한민국 정서상 회사 이름이나 그런 제품명이 밝혀지면 뭐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어, 풀로 공개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하지만 이제 앞으로 그 실사 정보가 공유된다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생각에는 EUGMP, GMDP 보면 간단하게 어떤 사항이 뭐 위반이었고 뭐 언제까지 뭐 하겠다고 하는 간단하게 워닝 레터보다는 간단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 정도로 하시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는 공통적으로 이런 식약처 누리집에 회사 이름 빼고 사례들만 게재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데이터 완전성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음,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우리는 데이터 인테리티 및 관련된 용어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 제가 첫 번째 이걸 화두로 던진 건 용어를 잘 모르면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저도 오리지널 QC 랩 출신이었고 바이오 소프트웨어에 와서 적격성 평가, 밸리데이션 뭐 이런 것만 했어요. 제약범위 시스템. 그러다가 2009년도부터 이제 CSV 쪽에 관련된 용어들을 접하면서 이 분야에 있었는데 솔직히 이번에 나온 가이던스나 픽스나 FDA 또는 EMA나 쪽에서 발표된 데이터 안정성 관련된 지침들이나 Q&A 집에 나온 용어들을 100%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요. 이미 한 회사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알코압 2 플러스나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메타데이터, 백업, 아카이브 이런 거 용어에 대한 게 지금 생소하시다면 자체적으로 준비하시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이해하고 계신가가 좀 궁금하고요. 솔직히 알파는 많이 준비를 하셔서 충분히 다들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는데 백업하고 아카이브하고 차이점, 메타데이터의 정의 뭐 이런 것 쪽에는 좀 약하실 수도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요. 솔직히 용어의 정의를 모르면 빵이죠. 제 표현이 지나치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데이터 인테리티 및 관련된 용어를 잘 이해하고 이게 우리 SOP에 또는 기준서에 얼마나 잘 적절하게 적용되어 있는지를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인테그리티의 적용 범위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픽스 PI 041-1번 이게 이제 여기 보시는 이 제목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8장하고 9장이 동일 기반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안정성, 그다음에 컴퓨터 라이즈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안정성에 대한 요구사항이잖아요. 전자기록, 수기기록, 종이기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둘이 다 나와 있고 WHO도 이렇게 되어 있죠. 어, 미국이나
EME에는 이렇게 안 돼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전자기록에 대한 요구사항하고 종이기록에 대한 요구사항이 아까 좀 전에 보신 알코아 2 플러스 뭐 이런 요구사항들이 다 동일하다.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혀 새로운 컨셉은 아니죠. CGMP에서는 옛날부터 이렇게 돼 있었고 우리나라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보면 기록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그런 거 보면 넓게 해석하면 지금 모든 곳을 다 커버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데이터 완전성에 대한 요구사항은 종이로 된 시스템이나 전자로 된 시스템인데 똑같이 적용되고 있고 똑같이 요구되고 동등한 수준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거 좀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제조업체 데이터 안정성 평가 지침에 보면 행정처분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조 지시서, 시험 지시서, 제조 기록서 또는 시험 성적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가장 중요한 게 거짓이라는 거죠. 식약처가 요새 실사를 오시면 증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거짓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 안정성 평가 지침이 나온 배경이 규제 기간이 없을 때 잘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제조 및 품질 관리에 사용된 모든 수기기록, 전자기록, 종이 데이터, 전자데이터에 다 적용된다. 결론은 이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디트의 추적, 감사 추적이라는 챕터에 나오지만 GMP에서 데이터 완전성 위배로 보는 가장 큰 게 여기 나와 있는 게 다죠. 일단 우리가 흔히 하는 거 죄송합니다. 안 하신 회사가 많을 텐데 우리가 흔히 하는 거 백데이팅 소급해서 적으시는 거 많이 하셨죠. 지금은 안 하시겠지만 이게 되게 이슈가 제일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이거 적합할 때까지 테스트하는 거. 이 증거들이 발견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냐고 하면요. 시험실에 시험이 끝난 샘플들이 남아있다. 그거 왜 남아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자율점검 차원에서 현장에 모의 실사 나가면 그런 거 많이 발견돼요. 자재, 뭐 1차 원료 그런 것들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많아요. 보면은 실험을 런시켰다가 취소시키는 것들. 왜 취소시키는지 모르겠어요. 끝까지 안 가고. 그다음에 겹쳐 쓴 것들, 데이터 삭제하신 것들. 그다음에 데이터를 변형하시거나 변경하신 것들. 이런 게 모두 다 데이터 인테그리티 적용 범위라는 거죠. 알고 계신 평가 지침에는 자동화 시스템 위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실사를 하시면 이런 거 포커스로 많이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준비가 정확히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모의 실사를 한 2년 전부터 나간 걸 토대로 경험상으로 비춰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적격성 평가의 노데이터들의 다이어코어가 유지되고 있는지 특히 우리 현실이 재적격성 평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공기조화 시스템이나 워터 시스템에 프린트아웃 되어 있는 그 인화지 감열지에 인쇄되어 있는 데이터들 거의 10년 전에 이니셜 밸리데이션 하시거나 아니면 2007년도에 밸리데이션 적격성 평가 도입될 당시에 하시고 나서 리밸리데이션이나 리퀄리피케이션 안 하시는 회사들이 옛날 자료로 남아 있잖아요. 그럼 그게 이니셜 노데이터잖아요. 여기에 그게 휘발돼서 안 보이면 우리 데이터 부정당하는 거죠.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V, CV, 시험방어 밸리데이션, 운송 밸리데이션에 사용하신 노데이터들이 적절한가 막연하시죠. 예를 들어서 PV를 엔지니어 배치를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원료 분량이나 그런 거 다 지시하시는 데도 있고 또는 뭐 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위약으로 쓰시는 것들 있잖아요. 대조군 하시려고 그런 거에 대해 정확히 지시를 내리셨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보고 있대요. 식약처에서 그런 부분도 신경 쓰셔야 된다. 열고서 들어봐요. 말씀 잠깐만요.
스피커 꺼주세요. 그리고 이제 적격성 평가 발리데이션 이외에 여러분들이 뭐 일탈이나 OS나 그런 거 하셨을 때 또는 뭐 BMS 온습도 적합 데이터 같은 거 의사결정의 근거로 쓰이신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이 다 참인가 거짓이 없는가. 우리 솔직히 오픈마인드로 말씀 나누면 일탈 관리나 변경 관리, 카파, OS 보다 보면 어떤 승인된 문서를 수정을 하셨는데 다시 승인자가 재승인하지 않는 그런 거 좀 많이 발견되잖아요. 그런 게 다 거짓으로 부정당하실 수 있어서 그런 거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 평가할 때는 데이터 안전성 전담 조직이 없어도 QA 밑에 조직이 있어도 그냥 그 사람이 전담하는 인원이 있으면 오케이 하고 가셨는데 앞으로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영진 책임하에 데이터 안전성 관리를 하는 전담 조직이 있는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많이 보실 것 같은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독립된 조직이 있어야 되지 않나, 위치는 어디에 있든 간에 경영진 책임하에 이렇게 놔두면 베스트겠지만 뭐 이렇게 하시는 회사도 있고 여기 밑에 두시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론 SOP나 기준서 만들어서 운영하시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돼요. 데이터 안정성 관련된 이슈가 경영진에 보고되고 경영진에 보고된 그 어떤 이슈들이 음, 경영진이 의사결정했다고 하는 증거를 갖고 계시는지가 이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데이터 안정성 평가와 관련돼서는 경영진이 헌신하고 인발부하고 참여한 뭐 그런 거 증거를 제시하라는 규정은 아직 없어요. 근데 이제 품질 우연 평가 쪽에 보면 ICH Q9 아시죠? 품질 우연 평가 경영이라는 그 챕터잖아요. 거기 그거에 따라서 픽스가 발표한 자료 중에 품질 운영 경영 시스템을 평가하는 지침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경영진이 얼마나 헌신하고 참여했는지 확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시스템 중에 저는 가장 좋은 게 GMP 소유위원회라든지 GMP 위원회 활동, CGMP로, GUGMP로 말하면 매니지먼트 리뷰 이런 데에서 경영진이 참여하셔서 데이터 안정성에 관한 어떤 이슈를 보고받으시고 의사결정을 해주시고 하는 게 자료로 남아있으면 베스트이지 않을까 해서 감히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경영진은 EUGMP의 시니어 매니지먼트 같은 성격으로 봐서 인적 자원이나 시간 자원이나 돈을 결정하고 분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 뭐 사람, 시간, 돈을 분배하거나 할당하지 못하는 분한테 보고가 올라가 봤자 개선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가장 핵심한 건 이거죠. 여러분들 지금 많이 운영하시는 퀄리티 매뉴얼의 품질 시스템에 데이터 안정성 평가 관리 기준에 경영진이 어떻게 참여하고 인발바하는지 보여주면 가장 좋은 거고 그렇다면 사이트 마스터 파일에도 이런 부분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시각적 실사 때 좀 무난히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안정성 관리 사항에 포함된 기준서 작성하고 운영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보고 계시잖아요. 그 평가 지침에서 지금 보시는 건 일반적으로 이 정도 하신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저는 그래요. 이 많은 거 있지만 아이디 패스워드 관리 보안이죠. 여기 말씀드린 계정 관리, 그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백업이나 아카이브 해갖고 이게 이제 서구에 문서 보관하시는 것으로 연구 보관하는 시스템 이거, 그다음에 오디트 트레일 최소한 요 세 개만 잘 되고 있어도 크게 이슈는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 개 있는 거는 뭐 평가 지침 상에서 어플리케이션 해서 다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고 최소한 세 개는 반드시 운영하셔야 됩니다. 아이디 패스워드 관리, 데이터 백업 아카이브, 오디트 트레일 그리고 추가적으로 경영진의 DI 이슈를 검토하거나 보고하는 방법
이 정도 있으면 무난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부가적으로 하시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실사 때 아무런 뭐 오점도 지적당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여기 있는 보시는 것 이런 풀 패키지 다 구축하셔서 관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타사 사례를 보면 개별 SOP로 관리하시는 회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QC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 관리 방법 이 안에 이 전체가 들어가 있어서 운영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QC 케이스니까 제조 부서과 독립적으로 최소한 두 개는 나눠서 운영하시는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마더 SOP 같은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개별 장비마다 HPLC1에 뭐 이런 거, DC1에 이런 거, WMS에 이런 거 이렇게 개별로 해서 운영하시는 회사들도 있어요. 이건 뭐 여러분의 옵션 사항이니까 중요한 건 4대 기준서 안에 데이터 안전성 관리 기준서 내지 SOP가 있어서 운영되고 있으셔야 된다. 예, 핵심 포인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구하는 게 품질 오염 관리 실시 사항을 기준서에 반영하고 있는지 이걸 하고 있잖아요. 평가 지침에서.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있으셔야 되죠. 품질 오염 관리 규정이나 SOP가 있으셔야 되고 이거는 데이터 안정성뿐만 아니라 별표 13 적격성 평가 밸리데이션에 나와 있죠. 품질 오염 평가 기준 적용해서 밸리데이션의 범위와 정도를 결정하라고 이 두 가지를 최소한 이 두 가지를 만족하기 위해서 이 규정인 SOP가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형 시스템에 대한 오염 평가를 해서 구형 시스템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다음에 취약 시험 항목에 대해서 품질 평가 어떻게 해서 관리하고 있을 건지. 중요한 거는 품질 오염 관리 규정이나 SOP의 적용 범위에 얘네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따라서 하는 거 또는 또 앞에 말씀드린 이런 SOP 중에 하나에 품질 오염 평가 시스템을 오픈해서 품질 오염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유지되든지 품질 오염 평가 관리 SOP에 이런 게 반영되도록 하든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뭐 인적전 측면에서 보면 이거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시험장 대비 실험에 필요한 적정 인원이 운영되는지에 대한 품질 오염 평가를 하라. 우리 인원의 적정성을 품질 오염 평가 하라는 거죠. 주사제에 매 시프트마다 환경 모니터링하고 있고 매일 B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주마다 C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한 달에 한 번 D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는데 한 명이 다 한다. 안 믿죠. 그래서 인원 대비 뭐 그 사람이 일하는 시간, 문서화 시간, 관찰하는 시간, 테스트하는 시간 다 해서 이만큼의 인원을 적정해라고 하는 문서를 보겠다는 거죠. 참 어려운 사항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 뭐 타임 시뮬레이션 모니터링 같은 거 해서 내가 움직이는 거 따라다니면서 시간 재서 막 하고 그런 거 했었는데 그런 걸 해야 되는 건지. 중요한 건 품질 위험 평가 관련된 SOP 있으셔야 되고 보시는 것처럼 뭐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품질 위험 평가 실시 방법은 있으셔야 되겠죠. 이게 FMEA 방법이 됐든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 됐든 방법은 뭐 RCH Q9에 보면 Q&A 또는 폴트 해썹 전부 다 활용하실 수 있어요. 회사에서 사용하시기 편한 방법을 정하셔서 품질 위험 평가 툴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뭐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있으시면 되고 뭐 개선 활동 실시 방법은 여러분 카파 SOP 있잖아요. 그 카파 이 FME 방법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위험 평가한 걸 카파 SOP 오픈해서 운영하시는 쪽으로 가셔도 되고 또 이런 거 뭐 선정 방법, 관리 방법 SOP 있는데 이런 거 그냥 FME 방법, 실시 방법 SOP 만들 때 ICH Q9에 보면 어펜딕스에 품질 위험 평가 대상이 나옵니다. 거기에 그걸 참조를 하셔서 실현 가능한 것부터 KGMP 상에서는 현재 변경 관리, 적격성 평가 밸리데이션, 데이터 안정성에 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뭐 동선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ICH Q9 보시고 적용 순서를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객 불만이나 카파, OS가 포함돼서 아까 말씀드린 필수사항에다가 7가지를 먼저 시작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런 SOP들이 있으셔야 품질 오염 평가 관리 시스템으로 하는 거고
그럼 실제적으로 그러면 아래에는 데이터 안정성 관련된 아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제조 관리나 품질 관리에 이용하시는 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이 있으면 그 데이터가 정말 크리티컬한 데이터인지 아니면 관리를 약간 안 해도 되는 난 크리티컬인지를 분리할 수 있는 그런 툴이 있으셔야 되죠. 데이터의 중요도나 주요도를 결정하는 툴을 운영하시면 되고 또 더불어서 그 데이터들이 현재 알코아죠. 기인성, 가독성, 동시성, 원본성, 정확성에 대해서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툴을 운영하셔서 우리 데이터엔 중요하고 알코아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어 라고 하는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취약 시험 항목에 대한 RA를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시험 중에 얘는 취약 시험이고 취약 시험이 아니야를 분리하는 게 옛날에 제가 무슨 어떤 문서에 있었어요. 퍼시픽 무슨 문서에 있었는데 저는 이거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시험 항목마다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 있잖아요. 샘플링하고 전처리하고 테스트하고 레포트 내고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분리하시고 각 라이프 사이클 단계마다 알코아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품질 위험 평가하셔서 위크 포인트를 찾아서 개선하시는 쪽으로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아서 요 슬라이드를 놓았어요. 예를 들어서 요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사진 관리하는 거잖아요. 미생물 배양 시험. 그럼 보유균 샘플링하고 배양하고 배양 중에 읽고 기록하고 성적서 쓰고 각 단계마다 알코아가 어떻게 될까? 가장 중요한 건 여기겠죠. 사진 촬영하는데 사진을 등록된 카메라로 촬영을 하시고 각 사진마다 시리얼 번호가 중복되지 않게 저장되는 고유한 사진을 찍히는 카메라를 사용하셔서 그 데이터들을 컴퓨터에 옮기셔서 원본 데이터를 보시고 그 다음부터는 그 원본 데이터들을 관리하시는 거죠. 이런 각 단계마다 이런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평가하시는 게 취약 시험 항목에 대한 RA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뭐 처음에 이 가이드에서 나왔을 때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정량 반응, 정성 반응 있잖아요. 정성 반응은 다 사진 찍어라 비디오 찍어서 다 해야 돼? 그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향남의 어느 회사를 보니까 정성 반응 같은 거는 그냥 시험 기록 일지로만 남기는 걸로 해도 EUGMP, CGMP 다 받았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거기까지 가기에는 좀 무리스럽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동물 실험들 많이 하시잖아요. 동물, 개별 동물 다 찍어서 이 동물이 이 시험에 사용됐어. 못하죠. 못해요. 마우스가 사람 얼굴처럼, 사람 지문처럼 다 다른 것도 아니고, 모든 마우스 뭐 몇만 마리 쓰는데 다 태그 붙여서 관리하실 수도 없는 거고, 타사들 보니까 입고 단위별로 나트 번호 부여해서 서브노트 개념으로 해서 관리해서 트레이스빌리티 유지하시고 사진 찍어서 유지하시는 거 이렇게 이 정도는 이 정도까지만 관리하시더라고요.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뭐 이런 거 요런 단계마다 알코아가 어떻게 유지되는지에 대한 품질 위험 평가 사례를 잠깐 보여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별표 13과 평가 지침 해서 이제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을 위한 품질 위험 평가를 실시하셨는가? 여기 참석하신 회사들은 다 하셨다고 믿을게요. 별표 13을 준수하셔야 되기 때문에 품질 위험 평가하실 때 그 해당되는 장비가 발생한 데이터에 대해서 알코와 측면에서 또는 알코와 2 플러스 측면에서 어떻게 커런트 상태를 유지하는가 또는 적혈성 평가에서 어떻게 평가할 건가 에서 하시면 뭐 된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보다 근본적으로 이런 것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데이터가 손상될 위험이 있는가? 그다음에 데이터가 기록 및 저장되지 않을 위험이 있는가? 데이터가 확인 및 검토되지 않을 수 있는가? 또는
오디트 트레일이 주기적으로 검토되지 않는 의점이 있는가? 또는 오디트 트레일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는가? 패스워드가 공유될 수 있는가? 이런 거 좀 응용하셔서 품질 의존 평가를 하시면 어느 정도 접근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가장 큰 이슈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컴퓨터 시스템의 보안은 적절히 유지되는가. 자, 아이디 패스워드는 공유 안 되게 지금 잘 관리하고 계시고 있고요. 또 개인별로 부여된 패스워드는 정기적으로 개정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셔야만 되고요. 정기적이라고 하면 CJNP나 EUJNP 받은 회사들 보니까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패스워드를 바꾸시는 데도 있고요. KJNP 상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회사들은 6개월 또는 1년으로 하시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럼 자주 바꿀수록 좋은데 자주 바꿀수록 좋긴 좋지만 너무 자주 바꾸시면 혼동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런 거는 주기는 시적절하게 제가 말씀드린 3개월, 6개월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입력 시에 입력된 데이터가 올바르게 입력되어 있는지 또는 허가된 자만 입력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오퍼레이터가 시스템 클럭에 접근을 해서 시간을 변경할 수 없어야 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옛날에 QC 랩에 있을 때 저도 엔더토신 테스트 많이 했는데요. 윈 QC 해가지고 시간 바꾸면 소프트웨어 시간 바뀌더라고요. 속옷해서 한 적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부끄러운 일이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OS를 처음에 컴퓨터 켜서 윈도우 켜질 때 바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로 넘어가고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의 어떤 펑크션 키를 누르면 권한이 있으신 분만 타임 클럭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나와 있다고 하니까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파일을 삭제하는 기능이 오퍼레이터한테 있으면 안 되죠. 오퍼레이터가 볼 수 있는 파일만 한정되어 있어야 되죠. 가끔 가다가 고객사 가서 이제 실사를 나가잖아요. 실사를 나가서 제가 윈도우를 켜고 들어가서 윈 QCL 프로그램 자체를 지우는 거를 누르려고 하면 기겁을 하세요. 뒤로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작업자가 그렇게 지울 수 있게 윈 QCL이나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폴더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하시고 그리고 이제 SOP에 대한 원본 전자 파일 관리하실 때 대부분 회사들이 좋은 전자 시스템을 운영하셔서 그러지는 않는데 약간 미흡한 시스템을 운영하시는 회사들은 제가 가서 파일을 지울 수도 있고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 예방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가장 안 된, 지금은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가장 안 돼 있던 게 뭐냐면 감사 추적 기능을 오프해놓고 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자체에 모드 트레이 펑크션이 있는데도 오프시켜놓고 해서 사용하지 않는. 기본적으로는 시계나 그 파일을 지울 수 있는 그런 권한 또는 오디트를 온오프 하는 데는 오퍼레이터가 접근하면 안 되죠. CSV 하실 때 오퍼레이터로 접속하면 그 아이디는 이런 데 접근하지 않는다, 못한다는 걸 입증한 자료가 있으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실사 때 가장 많이 발견되고 이슈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실제적으로 실사자들이 다 여러 번 다 들어가시잖아요. 잘못된 패스워드로 접근해보고 그다음에 오퍼레이터로 들어가셔서 실사자들도 윈 QCL이나 HPS 인파 같은 거 쓰실 줄 알아요. 오디트에 온오프 하는 데 들어가 보시고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죠. 작업자 모드로 접속했을 때. 그다음에 제가 아까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오디트 트레일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잖아요. 오디트 트레일은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제품 출하 전에 오디트 트레일을 하시는 절차가 있으신지. 제품 출하 전이면 주사제면 QC 관련된 건 무조건 다 하셔야 되는 거고 BMS, WMS, MES 있으시면 다 해야 되는 거죠. 제품 출하하기 전에 해당 나처와 관련된 거. 보통 이런 회사도 봤습니다.
QC 랩에서 사용하시는 QC 장비의 오디트 트레일은 해당 시험이 끝나면 맨 끝부분에 실험자의 오디트 트레일이 있고, 이 실험자 오디트 트레일이 끝나면 그 아래 보면 검토자의 오디트 트레일이 있어요. 검토자도 페이퍼로 나온 거 보시고 나서 전자데이터들도 정확한지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들어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카이브 되어 있는, 연구 보관되어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리뷰하시는지 중요하죠.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오디트 트레일 항목은 제가 적은 게 아니라 픽스 GMP에서 요구하는 오디트 트레일 항목이에요. 누가, 무엇을, 언제, 왜, 그리고 누가 승인했는지 그 변경은. 여기 지금 다번까지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게 잘 안 돼 있어요. 그 변경을 승인하신 분이 누군지에 대한. 픽스는 여기까지 요구하고 있고 한국 식약처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스엔 이게 없죠. 디테일한 내용이. 근데 픽스 가입국이잖아요. 현재까지는 안 돼 있지만 추후에 들어오는 장비들은 다 여기까지 다 고려하셔서 URS에 반영하셔서 준비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종이 기록에 대한 오디트 트레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거. 오기 수정이죠. 오디트 트레일입니다, 이것도. 자, 이거 저는 굉장히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종이 문서 검토 시, 검토 및 승인 시 해당 전자데이터를 검토하는가. SOP는 이렇게 한다고 써주셨어요. 실제적으로 하신 거는 어떻게 입증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방금 전에 보신 이 출하전 오디트를 하자고 했잖아요. 이건 실험자도 해야 되고 검토자도 하셔야 되잖아요. 보통은 제가 아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들은 오디트 트레이를 하는 거에 대한 감사 추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 패스워드로 접속하신 거, 누가 언제 접속했는지 그걸 가지고 검토자가 오디트 트레이를 해서 검토했다고 하는 걸 확인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접속에 대한 오디트 트레일만 쭉 뽑아서 입증하고 보여주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검토하실 때 여러 가지 쭉 내용들 쭉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본이나 정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정본 생성 절차를 확인하고 생성 방법 적절하게 관련된 확인한다. 발행된 정본이 원본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자, 여러분 카피하시잖아요. 복사기로. 밸리데이션 하시나요?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하니까 카피를 하시는데 OHP 필름에 카피하셔서 비춰보면서 일치한다. 뭐 태국어로 수출하는 나라의 그 제품 뭐 설명서 같은 거 다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최소한 그건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똑같이 정보임을 입증하지 않을까. 일일이 다 눈으로 검사하기 전에는. 하여튼 그런 게 좀 필요하신 것 같고요. 복사된 기록은 원본 문서 기록과 비교하여 스캐너 이미지가 변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지금 말씀하신 방법 비슷한 거죠. 데이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스캔 또는 저장 후 기록이 보여되는지 확인한다. 종이 기록을 스캔하고 정보 생성을 확인한다. 뭐 이런 것들을 한대요. 이 픽스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반영돼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자데이터도 검토하셔야 되겠지만 수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제가 현장 가서 이제 모의 실사를 하면 계산기로 다 계산하셨대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죠. 그럼 개인마다 계산기를 다 갖고 계시는지 다 갖고 있으면 믿으려고 했어요. 그렇지 못한 데도 있어요. 저는 어떤 계산식이 있으면 계산식이 있고 그 아래 다시 점검하는 계산식이 있어야 검토가 되었다고 하지 않을까? 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안 믿을 거라는 거죠. 아까 앞에 식약처 발표한 자료 중에 거짓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를 의심하는 거잖아요. 의심의 눈초리를 보기 때문에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어떤 단계나 어떤 기록이나 증거들이 있어야 디펜스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생각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여기 데이터 검토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데이터 안정성 관련된 기준서 아까 보여드린 내용 SOP들 있잖아요. 그걸 다 마련해서 운영을 하시면 정기적으로
로 데이터를 검토한다는 말을 반드시 두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슈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제조하고 품질 관리에 사용했던 밸리데이션 또는 어떤 버리피케이션 또는 어떤 뭐 여러 가지 활동들한 기록들 다 검토하셔야 되잖아요. 그 검토하시면 증거 어떻게 남기실 거예요? SOP 정기적인 검토하시는 것처럼 지시하시고 다 쓰실 건지 그것도 좀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건 반드시 검토하셔서 그 데이터들이나 노데이터들이 데이터 완전성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걸 다 확인하셔야 되죠. 운이 없으셔서 검토하지 못한 문서를 식약처가 보고 지적해버리면 여러분이 여태까지 노력해온 거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전자데이터 검토하셔야 되고 지금까지 해오신 발리데이션이나 적격성 문서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부터 우선순위 결정하셔서 로 데이터들이 알코아가 유지되는지 또는 로 데이터가 변경 없이 잘 보관되고 있는지 이제 검토하셔야 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것만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 우리 거 데이터 말고 우리한테 납품하는 서플라이어들에 대한 데이터. 여러분들 서플라이어 어디 가시잖아요. 공급자 감사. 가셔서 그분들의 데이터에 만약에 시약처가 그분들 시사가셔서 데이터 이상이 있으면 여러분 GMP에도 이슈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서 하셔야 되고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서플라이 오짓 가는 그 점검 리스트 항목에 데이터 인테리티 항목에 들어가서 평가하셔야 되겠죠. 데이터 백업 및 아카이브는 적절히 수행되고 기록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백업하신 거, 아카이브 자동으로 이중 등기 하셔서 자동으로 하시는 것들은 자동으로 하고 있으니까 상관없으시고 수기로 하시는 데도 많으시잖아요. 수동으로 외장하드 하시는 것들 플랜이나 주기에 따라서 다 수행하시고 기록도 잘 남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장되어 있는 백업은 일시 보관이고 아카이브는 영구 보관이에요. 아카이브 되어 있는 데이터들 중에 몇 개 불러다가 점검한다 하고 있는지 보여줘야 된다. 복원해서 기존 데이터 이상 없으면 보여준다는 거죠. 어떤 회사 갔는데 자율점검에서 누트 n 플러스 1개를 복원하신대요. 저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 회사에 HPAC나 GC 또는 이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가 있는 장비가 몇 개인데 누트 n 플러스 1을 매번 해요. 안 되죠. 실현 가능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비별로 하나씩 하시든지 아니면 그 장비별로 하나씩 하는 거 엄청나요. 특별한 데이터 또는 특별한 매장하드, 특별한 뭐 서버에 있는 데이터 한두 개 정도 불러내서 하신다든지 실현 가능하게 복원해서 점검하시는 걸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건데 뭐 지금은 다 갖고 계시지만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인벤토리 목록을 아직도 안 가진 회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인벤토리 목록이 없으면 컴퓨터 시스템이나 데이터 안정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오해를 받으실 수 있어요.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격받으시겠죠. 실사자 입장에서는 참 좋은 시스템이죠. 이거 쭉 이거 딱 찍어서 이게 제일 유쾌해 보여. 이거 딱 찍어 이거 주세요. 이거에 대한 관련 문서 주세요. 이걸 하고 싶은 건데 이걸 준비를 안 하면 아예 컴퓨터 시스템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반드시 있으셔야 된다. 이 내용은 픽스 거 참조로 놓았어요. 픽스에 아까 보신 그 데이터 매니지먼트 시스템 관련된 거 보시면 거기에 인벤토리 목록 어떻게 작성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슬라이드를 누가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눈 건 뭐냐면 픽스의 기대사항이 픽스 거예요. 제약품질 시스템의 현대화를 굉장히 독려를 하고 있어요. 데이터 안정성 때문에 수개기로 되돌아가면 안 된다는. 여러분들 뭐 CGMP의 C 커런트라고 말씀 들으시잖아요. 그런 같은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게 눈 게 식약처가 지금은 투기 관리로 하는 거를 인정해 주고 계시지만 다음 차수 또는 그 다음 차수 3년 뒤, 6년 뒤엔 또 인정해 줄까? 인정해 주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데이터 안정성, 뭐
가장 기본적인 거 오디트 트레일이나 아이디 패스워드 관리가 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로 다 갈아타시거나 아니면 신중하게 되게 신중해야 돼요.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MES를 도입 또는 림스의 도입 이런 것들을 이제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뭐 여기 참여하시는 회사들은 대부분 다 하고 계시겠지만 150위권 밖에 계신 회사들은 잘 안 되는 회사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회사들 대상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 픽스에는 품질부서 또는 품질보증 부서 책임자가 경영진에 직보하는 거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헤드뿐만 아니라 GMP에 종사하는 모든 작업원이 데이터 인티그리티 관련된 이슈를 경영진에 직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감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뭐 옛날에 제한하는 것처럼, 제한제도처럼. 그래서 저는 이제 경영진이 이걸 아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넣어놨고요. 여기 나와 있네요. 이런 걸 하실 수 있는 분이 경영진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데이터 인티그리티와 관련돼서 어떤 이슈가 발생됐을 때 우리는 보통 일탈 관리를 많이 돌리시잖아요. 이거 카파를 많이 돌리시는데 픽스에 보면 루트 코즈까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파는 원인 조사잖아요. 현재 발생한 거에 대해서 발생된 원인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근원적인 원인 조사까지는 안 가잖아요. 여러분 갖고 계신 거에 근원적인 원인 조사까지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게 5Y 방법, 5번 질문하는 방법, 여러 가지 툴이 있어요. 그런 거 이용하셔서 근원적인 잠재적인 그런 원인을 제거해서 재발을 방지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율점검 계속 나오는데 자율점검 하실 때 데이터 안정성 평가가 포함되도록 그럼 교육에도 포함돼야 되겠죠. 교육에도 지금 뭐 데이터 안정성이라는 용어가 안 들어가 있으면 좀 추가하셔서 데이터 안정성과 관련된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거 쓰고 싶지 않았는데 레거시 시스템 운영하지 마시고 다 바꾸시라고 쓰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순간 굉장히 욕먹을 것 같아서 타사 사례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되게 간단해요. 잘 보시면 사용일자 어떤 거 레시피션 파라미터 뭐를 뭐 사용했는지 변경했는지 어떻게 변경했는지 누가 확인은 누가 했는지 이거 딱 보시면 제조시 기록서도 있어요. 이중 점검한 거예요. 제조시 기록서나 시험지 써에 있는 거를 이중 점검한 거 수준으로밖에 못 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보시는 거는 CGMP하고 UGMP 다 받은 회사가 운영하는 그런 사례예요.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게 없잖아요. 레거 시스템이나 구형 시스템이라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도 안 되고 오디트도 안 되고 그러니까 수기 기록밖에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운영하시면 레거 시스템에 대해서 운전인자 변경하실 때 누가 언제 어떻게 변경했다고 하는 오디트리얼 내용들이 다 컨펌 되는 거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운영하셔야 되지 않을까. 자, 레거 시스템 나왔으니까 레거 시스템에 대해서 얘가 알코아가 어떻게 유지되는지에 대한 알인 하셔야 되겠죠. 다음은 이것도 굉장히 큰 이슈죠. 시간 동기화 절차 및 운영 현황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시간 동기화라는 용어는 다 아시죠? 공장의 대표 시계 또는 유성 시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공장에 있는 모든 시계를 플러스 마이너스 몇 초 이내로 다 설정하는 거. 자동으로 하셔도 되고 또 무전기 들고 수동으로 하셔도 되고 다만 하셨을 때 시간 조정 시 기록을 작성하고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분에 대한 권한하고 자격 부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아무나 시간을 조정하면 안 되죠. 아까 저쪽 아이디 패스워드 관련된 거에서 작업자가 하면 안 되는 거 클락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한이 부여된 자만이 하고 기록을 반드시 남기셔야 된다. 이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참여하신 업체는 그런 업체가 안 계시겠지만 옛날에 이제 한 5, 6년 전에 모의시설 나가보면 작업자 입실 시간이 다 공구시 땡땡 작업실에 나오는 시간이 11시 20분 땡땡 다 똑같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주변에 시계가 없어요. 청정구역. 그런데 시간이 적혀요. 참 아이러니하죠.
지금은 그래요. 가서 실사하다 보면, 모의 실사하다 보면 어떤 장비의 시간을 보고 적었다고 하는데 제가 시간을 재봅니다. 그 장비까지 갔다 오는데 한 30초, 40초 걸려요. 그러면 그 시간이 아닌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기 기록을 하는 데에는 시간을 적을 수 있는 시계, 특히 위성시계가 있어야 된다. 비싸지만. 요새는 신축하는 제조소는 다 위성시계를 두시더라고요. 제가 세포치료제 공장 최근에 신축한 데 가봤는데 위성시계만 40몇 개를 설치하시더라고요. 수익하는 게 많아서 세포치료제라. 이런 것도 고려해 보셔야 돼요. 개정 이전의 것이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뭐 양식이나 SOP나 프로토콜이나 레포트나 모두 최신본을 유지하라는 요구사항에서 이게 온 거죠. 일단 인적 자원이 많이 필요하죠. 양식에 대한 최신본을 유지하시려면 양식이나 서식 자체를 SOP처럼 발행하고 SOP처럼 회수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SOP나 프로토콜이나 레포트가 최신본이 유지되는 걸 보장하시려면 해당 문서를 정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죠. 또는 해당 문서가 보관된 구역에 수립 방법을 제안을 하신다든지. 이거 관련돼 가지고 요거에 문서 관리에 보면 이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지금은 종이 문서를 스캔해서 보관하지 않으시는 회사들이 하는 회사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원본이 종이 문서잖아요. 종이 문서가 손상되지 않게 보관하는 방법들을 잘 유지하셔서 관리하셔야 되는 거고 또 자율점검에서 여기 보신 이런 항목들을 다 평가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화재가 났을 때 물로 끄면 안 되죠. 물로 끄면 종이 다 버리죠. 종이에 비닐커버가 씌워져 있든지 아니면 CO2 분말 같은 걸로 끄시든지 그런 걸 포함해서 그리고 서구에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죠. 서구 들어가는데 뭐 CCTV를 찍는다든지 시공장치에서 관리하신다든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15개가 자신 있게 우린 다 하고 있고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말씀 안 드린 여러 가지 사항은 자동적으로 다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중점 사항이에요. 안 될 것 같은, 물론 잘하고 계신 회사들은 안심하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보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15개 중에서 하나라도 안 되는 회사가 있으면 굉장히 분발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휴지통에서 이런 사진이나 데이터 많이 발견되는 게 많았고요. 시간 클럭에 직접 접속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폴더를 삭제하거나 지금 누르시면 삭제될 거예요.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되죠. 그다음에 윈도우에 이벤트 리뷰나 또는 윈도우 자체에 오디트 트레일이 있습니다. 이거 활용하셔서 누가 언제 접속했는지 여기 이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접속 이력을 비교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가끔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점검하실 때 유용한 툴일 수 있습니다. 종이 기록이죠. 이런 거 안 돼요. 이런 것도 많이 발견됐어요. 실제적으로 저 웃었지만 모의실사 가는 날 뭐 정해놓고 갈 때도 있고 공장장님이나 대표사님께 말씀드려서 부시에 가는 적도 있습니다. 부시에 가면 가끔 이런 게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는 기본적으로 다 준수하시겠지만 이거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안타까운 게 공장들 가보면 기록하는 스페이스가 이거 다른 얘기지만 스페이스가 부족해서 글씨를 너무 쬐까맣게 쓰세요. 읽을 수 없어요. 뭐 제 눈이 나빠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컨설턴트 5명이 가서 3명이 못 읽으면 객관적으로 못 보는 거잖아요. 기록할 수 있는 스페이스를 충분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많이 적발되고요. 그 다음에 요새 고객사에서 많이 올려오는 인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사자가 서명 등록물을 놓고 한 사람의 서명을 계속 보시는 분이 있으시대요. 중간에 서명이 바뀌면 난리가 난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옛날에 그 차등평가 때처럼 재책이나 품책님의 출근 기록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신답니다. 차등평가 때는
재책 및 품책님, 약사님 항상 에브리데이 출근하시고 그분이 매일 서명하는 걸 돼 있잖아요. 이게 가끔 오셔서 사인하시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가끔 사인하는 게 다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소급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그걸 보시면 돼요.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뒷부분은 저희 회사 컨설팅 상품이에요. 그냥 뭐냐 하면 평가 지침에 따라서 SOP 갭 분석이나 제약품 시스템 구축해 드릴 수도 있고 품질 위험 평가해 드릴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실사해 드릴 수도 있고 교육해 드릴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마찬가지죠. SOP 시스템 컨설팅 하는 거 그다음에 이거 각 시험 절차나 각 공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품질 위험 평가 해드리는 거 데이터 인텍 중심으로 그다음에 생산장비 시험 및 분석 장비 분석해 드리고 개선 활동 계획 서비스 제공해 드리는 거 그다음에 OECS 해드리는 거 교육해 드리는 거 이런 상품 제공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서 두 평가 지침에 대해서 여러분 SOP나 아니면 어떤 장비나 다 갭 분석해서 이슈 사항 보고 드릴 수 있고요. SOP 컨설팅 해드릴 수 있고 뭐 이런 양식들 제공해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거 품질 위험 평가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스템 전체에 대한 모의실사 해드릴 수 있고요. 또 모의실사 자체도 데이터 안정성 평가 안정성 중심의 모의실사 서비스도 제공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는 실사할 때 어떤 프로세스나 어떤 절차에 대해서 라이프 사이클을 그려요. 예를 들어서 직원이 입사하고 신입사원 교육받고 자격부여 받고 그다음에 활동하고 재자격부여 받고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그리고 각 라이프 사이클마다 4M이나 알코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봐드립니다. 디테일하게. 근데 식약처도 요새 이렇게 하신대요. 두 군데 공장 4월 달에 실사 받으신 공장에 여쭤봤는데 식약처도 어떤 시스템이나 절차의 라이프 사이클을 따라서 하시고 각 라이프 사이클마다 알코아를 보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공정 쪽에서는 4M을 보시는 분도 있고 요새는 라이프 사이클 기반의 4M 등식, 4M 플러스 1이 할 수도 있고 인바디먼트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4M 플러스 1 M 해갖고 5M인데 고독성 모랄리티 하실 수도 있고 이런 하여튼 그런 컨셉을 많이 보신대요.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그냥 두서없이 제가 생각하는 요새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하고 솔직히 말하면은 저희 회사 뭐 영업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일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시급하게 팔리시나 SOP를 빨리 구축하시고 본인 시스템에서 시뮬레이션을 빨리 해보셔야 돼요. 이게 물론 저희 같은 회사들이나 아니면 다 타사 사례들을 많이 갖다 섞어서 쓰시잖아요. 솔직히 우리 시스템하고 안 어울리는 옷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빨리 해보시고 개선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 SOP나 기준서를 적용한 다음 날부터 그걸 적용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건 승인된 것 따라서 하면 돼. 그럼 기존 건 어떻게 할 거냐? 기존의 거는 일탈 관리나 카파를 선언하셔서 순차적으로 중요한 것부터 리뷰, 검토 들어가셔서 품질 위험 평가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품질 위험 평가는 리트로스펙티브가 가능하잖아요. 회고적 품질 위험 평가잖아요. 그렇게 하셔서 중요한 품목이나 중요한 공정, 중요한 시험 절차 이런 순서대로 나눠서 하시든 롱텀 베이스의 카파 플랜이나 개선했던 계획을 갖고 계셔서 식약처의 디펜스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1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까지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요 내용은 녹화되고 있고요. 녹화된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릴 거고요. PPT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하시면 홈페이지 통해 신청해 주시거나 아니면
이메일 주시면 제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많은 내용을 하려다 하다 보니까 좀 미진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여러분하고 추후에 필요하신 분이 있는 부분은 추후에 말씀 나누는 걸로 하고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세미나는 마칠게요. Q&A는 못해요. 많으신 분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메일이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이상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